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고3 수험생이 됐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위축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3이란 시기는 힘만 드는 어려운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초, 중, 고 12년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 그것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농부가 수확기에 기쁨으로 수확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기쁘고 당당하게 힘차게 고3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땅히 마지막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No pains, no gains 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pains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gains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게 될 성취, 미래, 꿈 이런 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편하게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 고3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는데요,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3이라는 시기는 매우 놀라운 매축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인생에 놀라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학을 책임지겠습니다. 꼭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여전히 수학이 어려운데요, 또는 더 근본적인 의문,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런 학생이라면 더더욱 반드시 시청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적분 제1강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이전에 이미 수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영역에서 다루는 수열은 이전에 배웠던 수열, 항이 유한한 유한 수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항이 무한히 진행되는 이른바 무한 수열을 다룹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을 구별합니다. 수렴이란 무한 수열의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열 AN은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때의 값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간단히 극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든지 혹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 LIM으로 나타내는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알파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에 대하여 발산이란 무한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를 수열 AN은 발산한다 라고 하고 극한값은 없습니다. 보통 극한의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리고 진동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렴 아니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발산의 형태와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수렴과 발산을 구별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값이 무한히 커지거나 혹은 어떤 값이 무한히 작아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따라서 수렴하는 것만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둘을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극한의 영역에서는 수렴과 발산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렴과 발산의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미
수열에서 배워서 알듯이 수열 A에는 자연수 N에 대한 대응관계입니다. 즉 함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함수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함수 영역의 내용을 많이 잊어먹었다, 미흡하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돌아가서 복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 방법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제시하고 알려주고 그런 것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찾고 나아가고 처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이든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내 스스로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수렴되는 경우에 수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A는 n분의 3n-1 이것을 정리하면 3-n분의 1입니다. 선생님은 그래프를 나타내 봤습니다. 보다시피 수열 AN의 그래프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납니다. 왜? 자연수 n에 대한 대응이니까. n이 무한히 커진다고 한다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따라서 무한수열 AN은 3이란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지금 보이는 가로축 자연수 n과 세로축 일반항 A에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파악하기 위한 보조선이죠.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 추세를 알기 위해서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3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즉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A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n제곱이 될 겁니다. 이 역시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이 값은 0에 되고 1에 수렴할 겁니다. n에다가 1, 2, 3, 4에서 차례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 4분의 5, 8분의 7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역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 이렇게 값이 흔들리면 진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값이 흔들려도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수렴합니다. 이때의 극한값은 1이겠죠? 세 번째, 일반항이 2입니다. 모든 항의 값이 2인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렴하는 거겠죠?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제 발산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루트 2n분의 n이라면 분모분자를 약분했을 때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n이 무한히 커질 때는 무한히 양수로서 커지겠죠?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두 번째, an이 로그 n분의 1이다. 이것은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n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1을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해서 10을 대입하면 로그 10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 역시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n의 값이 무한히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세 번째, n이 마이너스 2의 전체 n-1제곱입니다. n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이면 이 값은 양수, 짝수이면 홀수가 되겠죠. 1을 대입했을 때 1,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진동 발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 역시 홀수일 때는 0이 되고 짝수일 때는 2가 되겠죠. 역시 진동 발산합니다. 오늘 극한의 제1강 수열의 수렴 발산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